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9과 2 미래형 인간 과제 1 듣고 말하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들어야 할지 살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인재가 가져야 할 5가지 요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네, 듣기에서 아마 미래의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 미래의 인재, 어떠한 요소, 어떠한 조건을 갖춘 인재를 말할까요? 5가지 정리해봐 주시고요. 두 번째, T자형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네, 듣기 지문에 T자형 인간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T자형 인간.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자, 모르는 친구들은 듣기 지문 통해서 잘 들어봐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미래의 인재에 대한 듣기입니다. 자, 미래에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봐 주세요. 사회적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인재가 지녀야 할 요소들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만 있으면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능력 외에도 여러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인재로 평가받으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 첫째, 비전을 가져야 한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꿈을 가져야 한다. 뜬구름을 잡는 듯한 모호한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전을 지녀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비전을 구상해야 한다. 둘째, T자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만 아는 인재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폭넓은 지식을 지녀야 한다. T자의 세로선은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를 의미하며 가로선은 다방면에 걸쳐 박식한 지식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T자형 인간이란 깊이와 다방면의 박식함을 두루 갖춘 인간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 감각을 익혀야 한다. 우물한 개구리는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시야를 세계로 돌려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 조건이다. 넷째,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미래 사회의 기술적 변화와 치열한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유연성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 20세기 산업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형은 성실성과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임무만 충실하게 수행하면 인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이제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이 인재의 중요 덕목이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부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화자가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주제. 네, 앞으로 나는 미래 사회의 인재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할 거다 밝히고 있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인재로 평가받으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요. 하나하나씩 미래의 인재의 요소 밝히고 있죠? 자, 미래 사회의 인재 요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 있는 인재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 뜬구름 잡다 이러한 표현은 뭔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사용해주는 표현입니다. 비유 표현으로 관용 표현 되겠습니다.
뜬구름을 잡다. 네, 이런 뜬구름 잡는 듯한 모호한, 정확하지 않은 비전이면 안 되고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비전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비전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현상만을 보는 것을 가시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멀리까지, 앞으로의 미래까지 넓게 멀리 내다보는 관점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둘째, 미래사회의 인재 요소. 두 번째 뭐였죠? 네, 바로 T자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였습니다. T자형 인간. 자,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었죠? 자, T자형 인간의 의미 뭐였나요? 네, 깊이와 다방면의 박식함을 두루 갖춘 인간형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의 지식뿐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깊이 있고 또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인재, T자형 인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래사회의 인재 요소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국제감각이죠. 국제감각을 익혀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국제감각을 익힌 인재인데, 자, 국제감각을 익히는 방법은 네, 바로 자신의 시야를 세계로 돌리는 거죠. 세계로 돌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국내 시장에서만 국한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죠. 시장을 글로벌적으로, 국제적으로 확장을 해야지 뭔가 더 커나갈 수 있죠. 자,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뭐를 들었죠? 네, 바로 외국어 구사 능력이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세한국어 6급 듣고 계신 학생들은 벌써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시네요, 다들. 자, 계속해서 미래의 사회 인재 요소 네 번째입니다. 뭐였나요? 네, 바로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였죠. 유연성, 바로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나도 같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유연성이 있는 사람. 자, 미래 사회에서 유연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에 발맞춰가는 태도는 아무튼 언제든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하지만 또 미래 사회까지 지금 굉장히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빠른 변화에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인재, 미래 사회의 인재 요소 네 번째였습니다. 자, 미래 사회의 인재 요소 다섯 번째 뭐였나요? 네,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했죠. 창의적인 인재. 자, 20세기 산업화 사회의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었다고 했죠? 네, 성실성과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임무만 충실히 수행하는 인재가 20세기의 산업화 인재라고 했고요. 자, 반면에 미래사회 인재에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지문 모두 정리해봤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여러분이 답해보실 수 있겠죠? 1번, 미래의 인재가 가져야 할 5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비전을 가진 인재였었죠. 비전을 가진 인재, 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거시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T자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깊이 있고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인재를 말합니다. 세 번째, 국제 감각을 익힌 인재입니다.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라고 했고요. 네 번째, 유연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변화에 맞게 같이 변화해 갈 수 있는 인재가 미래의 인재상이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창의성을 갖춘 인재였습니다. 계속해서 2번,
T자형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자, T자의 세로선이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네,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를 말한다고 했죠? 자, T자의 가로선은요, 다방면에 걸친 박식한 지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T자형 인간이란 깊이, 다방면의 박식함, 두루 갖추다. 자, 이 키워드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말씀해 보실게요. 자, T자형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네, 이 정도 말해 보시면 되겠죠? T자의 세로선은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를, T자의 가로선은 다방면에 걸친 박식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T자형 인간이란 깊이와 다방면의 박식함을 두루 갖춘 인간형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각 기업에서 제시한 인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회사명 먼저 볼게요. 삼성, 다들 아시죠? LG, 네, 모르실 수 없죠? SK, 한국의 통신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역시 모르시지 않죠? 자, 대기업들인데요. 어떤 인재 요소를 필요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 수준의 전문성, 자, 전문 지식 당연하고요. 또 도덕성, 그리고 또 링다운 능력,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했고요. 자, LG 같은 경우도 역시 삼성과 같이 전문성과, 자, 그 밖에는 혁신적인 성향, 도전 정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한 인재로 꼽고 있었습니다. 자, SK는요. 패기와 지식을 겸비한 사회적 기업인. 자, 한 문장으로 쭉 만들어놔서 복잡해 보이지만, 자, 패기라고 하는 거 혁신을 말하는 거죠. 혁신, 도전정신 뭐 이런 거고요. 지식을 겸비한 거 전문성 말하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인을 추구한다고 했죠. 역시 도덕적 부분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창조하는 도전인이라고 해서 창조성, 그리고 또 학습하는 전문인 해서 계속 노력해가는 전문성, 봉사하는 사회인으로 역시 도덕성을 인재의 요소로 꼽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모든 기업이 빠지지 않고 내세우고 있는 인재의 요소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었어요. 전문 지식 분야요. 자, 그리고 LG, SK, 현대자동차, 줄여서 현차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현차에서는 혁신성, 창조성 같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요. 삼성과 SK, 현차 같은 경우가 또 도덕성을 꼽고 있었습니다. 자, 전문성, 혁신성 및 창조성, 그리고 도덕성, 이 세 가지 요소들 들어서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재상 말해 볼게요. 자, 먼저 도입해 주시겠습니다. 자, 도입으로는 현황, 현재의 상황, 배경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기업별로 우리 인재상 살펴봤죠? 어땠어요? 네, 굉장히 다 특징이 있었죠. 하지만 또 대부분의 맥락이 굉장히 비슷했죠? 자, 이런 부분들 밝혀보겠습니다. 각 기업별로 추구하는 인재상에 특징이 있으나 최근 대부분의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밝혀줘야겠죠? 자, 우리의 주제 뭐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사항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정리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재상 붙여서 소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인재상 첫 번째입니다. 자, 전문성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전문성을, 자, 이런 능력들은 주로 갖추다라는 동사랑 같이 사용하죠. 첫째, 전문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자, 전문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성은 어쨌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요구되는 기준 중에 하나죠. 자, 앞으로도 그렇겠죠. 자, 첫 번째 이런 부분하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중요하다 이 부분하고 자, 또
삼성 같은 경우 볼게요. 우리 삼성에서 살펴봤던 전문성은 그냥 전문성이 아니었죠. 세계 수준의 전문성이었어요.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정말 앞으로 더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자, 전문성 같은 경우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자, 이런 세 가지 생각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기준. 자, 두 번째, 삼성사 같은 경우의 요구사항. 그리고 세 번째, 전문성이 없는 경우 가정한다면 세상의 변화가 없을 거다. 이 세 가지로 구체화시켜 볼게요. 전문성의 중요성. 전문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또한 그 전문성도 삼성사 같은 경우는 세계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인재상, 두 번째 요소로 혁신과 창조성을 갖춘 인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혁신과 창조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말해주시고 뒷부분에 구체화시켜주면 되겠죠? 자, 혁신과 창조는 결국에 세상의 변화를 말하죠. 자, 현재 세상을 변화시킨 것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뭐 있어요? 네, 여러분의 핸드폰들 있죠? 자, 우리 애플사의 아이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이폰 같은 경우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발상이고 혁신적인 도전이었죠? 자, 한번 말해볼게요. 현재 세상을 변화시킨 것들을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혁신과 창조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사의 아이폰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재의 조건, 인재의 요소 세 번째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입니다.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기술이 나오고 또 고도화된 혁신들이 개발되면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질 거예요. 하지만 회사들이 이를 개발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바로 이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러 나올 때 정말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될지 아니면 인간에게 재앙이 될지 잘 판단해야 할 거예요. 자, 이러한 판단은 도덕성이 없이는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도덕성 얘기해 볼게요. 셋째, 도덕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자, 뒷부분에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한 얘기들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요. 자, 요즘 사회 배경, 전문성과 기술이 고도화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이런 배경부터 소개해 볼게요. 전문성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요. 우리 배웠던 문법 하나 사용해 볼게요. 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의 양보절이죠. 앞에 문장, 선행절을 양보하고 뒤에 후행절, 뒷문장이 실현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타낼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앞에 선행절, 양보할 수 있는 조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못하다 사용해 보고요. 우리 배웠던 문법, 는 한이 있더라도와 뒤에 후행절, 더 중요한 기준, 인류를 위한 편의가 될 것인지 재앙이 될 것인지 도덕적 기준에서 판단하여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의 덕목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붙여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류를 위한 편의가 될 것인지 재앙이 될 것인지 도덕적 기준에서 판단하여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의 덕목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같이 말해봤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4번.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광고해 봅시다. 자기 PR이네요. 자,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거, 자기 PR이라고 하죠. 요즘 취업을 할 때, 직장을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나는 앞서 말한 전문성, 그리고 혁신과 창조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다. 여러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의 산업화, 그리고 앞으로 열릴 첨단 과학 미래 사회. 자, 비교해 보면서 현황, 배경 소개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시대의 인재는 당연히 다를 거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는 인재가 필요하다. 자,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는 인재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먼저 배경과 함께 붙여볼게요. 자, 현재의 산업화 사회와는 달리 앞으로 변화되는 첨단 과학 미래 사회에서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맞는 인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가는 맞춤형 인재. 저는 자, 여러분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 해봤고요. 자, 하나 왜 내가 이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뒷부분에 전문성 붙여볼게요. 그냥 전문성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어떤 전문성인지를 앞에 붙여볼게요. 시대가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해볼게요. 첫째, 시대가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고도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죠. 자, 그리고 그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채용하는 HR 인사들에게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자,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지금까지 전공 분야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해볼게요. 누구보다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며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지금까지 전공 분야에서 인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자, 둘째, 뒷부분에 혁신성과 창의성 붙여보겠습니다. 둘째, 혁신성과 창의성을 갖추었습니다. 자, 원래 자기 PR 할 때는요, 조금 과장을 보태기도 하죠. 자, 조금 과장스러운 비유 표현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던 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해 볼게요. 자, 양보할 수 있는 조건, 쓰러지다입니다. 쓰러지면 안 되지만 만약에 쓰러진다고 가정을 해도 자, 뒷부분 반드시 실행해내야 하는 후행절. 자,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갖고 있다 할게요. 그리고 또 호기심이 왕성하다 같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또한 왕성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까지 마무리됐고 마지막 요소, 도덕성 말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붙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뒷부분의 도덕성에 대한 구체화 시켜볼게요. 고도화 기술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 결합하며 놓치기 쉬운 부분이 도덕성이라 생각합니다. 로 개인 의견 제시해주고요. 도덕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저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로 인류 사회의 진정한 기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 자,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 나는 이러한 도덕성을, 중요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인재다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미래사회에 대한 인재의 요소 5가지 듣기 진행해봤고요. 여러분의 인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말하기, 또 자기 PR하기까지 말하기 연습 진행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